3위와 4위 가장 빠른 직무정지는 구속이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현 상황에서 핵심은 뭐 현재도 현재지만 조기 대선의 시간표를 어떻게 짜냐는 여야의 신경전일 겁니다. 일단 지금 여기 보시는 대로 대통령의 퇴진 시나리오는 4가지입니다. 앞서 짚어봤던 탄핵을 빼고요. 한동훈 대표는 여기 보시는 뭐 책임 총리제 등등에서 질서 있는 퇴진을 택했고, 이재명 대표는 아니 무슨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결정하고 무슨 자격으로 질서 있는 퇴진을 결정하냐, 즉각적인 직무정지, 뭐 하야 탄핵 이쪽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검찰 출신 조응천 전 의원이 출연했는데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영현 전 장관 아마 오늘 중에 영장할 거고요. 김 장관 구속이 되면 그 위에는 대통령밖에 없어요. 만약에 조사가 되고 구속이 된다면 그건 헌법이 얘기하는 사고죠. 그러면 자연스레 권한대행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때는 뭐 이선우 퇴니 탄핵인이 필요 없이 일단 직무정지다. 예. 검찰이나 경찰이나 뭐 누가 됐든 내란죄로 헌법 77조 상 사고를 만드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치면 법원에서 발부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된다고 봅니다. 탄핵, 하야, 뭐 책임 총리제의 질서 있는 퇴진 말고도 아예 구속이란 단어를 조응천 전 의원이 언급했는데, 이거는 구속되면 헌법 이야기에는 사고다, 자연스럽게 권한대행으로 넘어간다. 이게 조응천 전 의원의 주장인데 실제로 한번 볼까요? 그 법적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성친 부의장님, 대통령이 권위되거나 이건 사고로 직무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 구속이 되면 이게 가장 빠른 직무정지다라는 게 조응천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을 하게 됐죠.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하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지금 조응천 전 의원이 저렇게 얘기한 이유는 그것이 지금 여러 가지 시나리오죠. 탄핵을 제외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유일하게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뭐 하야, 임기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이 시나리오 자체가 야당에서 입장에 봤을 때는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하야 만약에 당장 내일 하야 한다고 하신다면은 저희도 뭐 동의해 드릴 수 있죠. 근데 지금 대통령 하야로서 나오는 이야기가 사실상 최대한 시간을 끌고 뭐 그 전국 안정 방향을 수습하는 시간을 달라, 몇 달이 될지 그걸 알 수 없는 시간을 달라, 그러면 하야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동의할 수 없는 것이고요. 책임 총리제 역시 헌법에 나와 있지 않은 지금 뭐 거의 상상력에 가까운 새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요. 임기단축 개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개헌을 숱하게 얘기했을 때 임기단축 개헌을 이야기했던 것은 4년 중임제, 대통령 4년 중임제로 가면서 그것을 총선, 국회의원 임기와 맞추자는 것이었거든요. 국회의원 선거 아직 3년 이상 남았습니다. 이거를 지방선거와 맞추자, 임기단축 개헌, 4년 중임제와 맞추자는 그 본래의 취지와도 맞지도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일하게 탄핵을 제외하고는 지금 그 조응천 전 의원이 얘기한 만약에 지금 김영현 전 의원 구속 다음은 아마도 대통령이 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거리가 될 수 있다. 사고로 인한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넘어갈 수 있다. 유일한 가능성은 거기에 있다라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어떠세요? 이게 그 다음 화면을 볼게요. 그 뭐 하야, 탄핵, 뭐 질서 있는 퇴진, 구속, 뭐 여러 시나리오 4-5개가 있긴 한데, 거리라고 봤을 때는 이게 여기 뭐 하야도 포함되면 2달 안에 대선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참 미묘한 게요. 여야 정치적 유불리가 상당히 조기 대선 시간표에 중요할 텐데 이게 법적 조치가 먼저 따랐다. 잠시 뒤에도 만나보겠지만 지금 대통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출국 금지가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구속이 된다? 바로? 그러면 국무총리 대행이면 오히려 이게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더 여당에겐 더 많이 확보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2가지 방향이죠. 탄핵이라는 정치적인 스케줄과 그다음에 구속이라는 어떤 사법적인 스케줄이 같이 가는데 어떤 게 앞설 것인지에 대한 이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의 수사가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대통령의 출국 금지 조치도 이제 치러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경쟁하듯이 지금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아마 민주당은 이제 특검법을 이제 곧 상정을 할 텐데 거기에 앞서서 아마 검찰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속도를 빨리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내란죄로 만약에 이제 오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그러면 곧바로 저는 아마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근데 저기서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것이요.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이 과연 사고로 해서 그 국무총리가 대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전에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이제 구속되었을 경우에 예. 거기서 결재 행위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통령의 이 저 구속이라는 게 아직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 대통령이 그러면 그걸 사고로 봐서 대행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법률적인 논쟁은 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여권이나 검찰 입장에 볼 때는 검찰은 어쨌든 지금 국민의 분노가 지금 굉장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이 국민의 분노에 맞춘 어떤 이 결과물을 내놔야 되거든요. 예. 그 결과물로 실제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구속 뭐 이런 게 뒤로진다 그러면 지금 사실 제일 우려되는 것이 장외에서 지금 집회가 촛불 집회가 굉장히 커질 경우에 예. 이런 뭐 여타의 어떤 시나리오가 먹혀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전체 국정은 혼란에 빠져들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이 국민들의 비상계엄에 대한 분노를 어떤 방식이든 좀 해소해주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이런 사법적인 방식이 좀 빠르지 않겠는가라는 제 의견입니다. 가장 빠른 직무정지는 구속이 될 수 있다는 검사 출신 한 전직 의원의 의견도 있고